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사이드카가 위아래로 나오면서 피로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가와 물가, 금리와 관련해서 하나의 솔루션을 또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유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 소통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IB들이 고유가 유지를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종전이 되고 뭐 협상이 되고 해도 고유가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고유가 전망에도 이 저유가를 전망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에서 이 저유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다른 부분은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금리가 위로 올라갈 압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이미 굉장히 심하고요. 재정 적자를 지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적된 국가 부채도 엄청 큰 상황이에요. 이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채를 더 내면 그 과정에서 채권 매도 압력이 있고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 올라가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인플레이션은 AI 투자가 들어가고요. 고용이 약할 줄 알았는데 고용도 생각보다 약하지 않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잡죠? 반전시킬 수 있는 건 유가를 크게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뭐 일부 에너지 기업을 제외하곤 모두가 해피한 게 유가 하락이에요. 유가를 내려서 금리를 잡고 물가를 내리면 다 좋은 거죠. 그리고 변동성 있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유가기도 합니다. 3배가 금방 오르듯이 3분의 1 토막이 금방 나는 게 또 유가예요. 근데 이번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요와 공급 모두 두 가지 측면인데요. 중국의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봤던 것보다 훨씬 낮은 레벨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약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수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급이 늘어난다? 그럼 유가 많이 내려올 수 있겠죠. 공급은 어디서 나올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 이란 석유가 공급된다는 거죠. 처음 전쟁을 할 때 뭐 이란에게 잘해주려고 전쟁 시작했을까요? 이란 원유가 수출이 되고 심지어 달러 결제를 허용해줘서 이란 원유를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려고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란에게만 좋은 걸까요? 사실 미국에게 좋은 거예요. 이란 원유가 나오면 원유 가격이 더욱 빠르게 떨어질 거고요. 그럼 저희가 한 70불은 될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더 낮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막 시작했을 때 이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전쟁 전 유가보다 훨씬 낮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원유 공급의 증가. 제가 근데 AI 시대에 유가, 옛날 유가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게 경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AI에서 가장 우려가 뭐죠? 계속 AI 주식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빅테크들이 급락한 이유가 뭐죠? AI 투자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예요. 예전에는 뭐 빅테크들이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았으니까 이걸로 투자했는데 사실 다 쓰고 이제 회사채를 조달해야 되고 최근엔 유증도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조달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조달 금리가 높은데 대규모 회사채를 계속 발행한다? 쉽지 않아요. 미국 정부도 정부 부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금리가 낮아져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AI 투자를 더욱 많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정부 부채의 과다 때문에 낮은 이자가 필요하고 기업 측면에서 AI 투자를 위해서 낮은 금리가 필요하고요. 정부가의 기업 모두 낮은 금리가 지금 경제와 지금 산업의 원동력인 AI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가를 보는 거고 사실 그 종착점은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여기서 금리가 다시 좀 내려갈 수 있겠다. 시중 금리가 내려오겠다. 이런 흐름으로 바뀌면 시장이 많이 안정될 거로 봅니다. 저는 작년 올해 초까지 계속 AI 투자를 받는 쪽과 소프트웨어 모두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월에는 저희가 3% 나가서 말씀드렸기도 했고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는 좀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를 더욱 집중해야 되고 AI 투자 인프라 관련된 쪽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사실 그 논리는 여전히 같습니다. 그런데 이 AI 투자 쪽, AI 투자를 하는 쪽, 빅테크 받는 쪽 반도체 다 흔들릴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도를 소통하고 있는 거죠. AI 투자 히스토리가 끝났기 때문에 반도체가 끝났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6월 말에 흔들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코스피의 변동성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나스닥도 사실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럼 그 와중에는 어떤 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유가 하락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가 하락한다면 거기서 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유가 하락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뭐 항공주, 크루즈, 모기지 금리와 관련된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좀 기회가 될 거고요. 국내에서는 유가가 제일 중요한 회사, 사실 기름으로 발전하지 않지만 유가와 연동된 부분이 많이 있는 한국전력, 그리고 대한항공, 뭐 이런 항공주, 미국과 마찬가지죠. 델타항공 주가 쳐보시면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델타항공 주가가 좋았나? 종전한다 얘기가 있을 때 이미 많이 회복을 시작했고요. 종전 이후에는 신고가를 몇 차례 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종전 이후에 오히려 빠졌죠.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델타는 심지어 버크셔 회사에 새 포트폴리오로 들어갔어요. 저는 유가가 강력하게 내려올 것을 생각하지만 아직 뭐 여전히 이런가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들의 펀더멘털에 도움이 되는 유가 하락이라는 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지겹도록 유가 얘기를 좀 반복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 유가는 유가 단독이 아니라 물가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유가 하락 수혜주 사기 위해서 반도체 다 팔자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3%에서 2월에 팔란티어를 부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팔란티어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셨다면 지금은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투자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의견을 이제 꺾으셨군요. 굉장히 이렇게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네. 그 비싼 밸류에이션이 좀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행자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저도 팔아야 되냐고. 그래서 지금 정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AI에 잠시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든 뭐 수급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한테 다시 지금 그럼 반도체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반도체 다 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즉 반도체는 지금의 흔들림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지 아직 업황이 좋고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6월 말에 좀 조심할 부분을 좀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그럼 저희가 뭐 유가 하락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또 이렇게 흔들릴 때 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또 한쪽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유가 하락의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계속 한번 같이 팔로우 해보겠습니다.